셀프타임즈 2022년 10월 14일자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프타임즈는 주제가 기업 및 국가의 이익과 그 다음에 생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이라 함은 생존 가능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뉴스를 발행하고자 하고 역사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해 어감시선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 씨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고 이대준 씨 피살 사건 감사 결과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이 씨 구조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가 피살되자 관련 증거를 저작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대국민 발표를 했다는 것이다. 이분이 이제 이 형의로 나와 있고 한 2년 반 정도 계속해서 고발을 하고 있는 상태죠.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살해 소각당한 공무원 고 이대준 씨 형 이래진 씨네요. 13일 오후 고소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뉴스는 조선일보 2022년 10월 13일 어저께 뉴스가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1,000원짜리 변호사 이런 거를 보면서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은 월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는 이 경우도 국가는 단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 국민이라면 그가 무죄라고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 남한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조치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이 타국에서 단 한 사람의 미국 시민권자를 그가 유색인이라고 해도 생환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하는 뉴스는 심심치 않게 접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이 억류되어 있었는데 석방이 되게 만드는 조치를 했었던 것들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죠. 이렇게 한 사람의 한국 국적 미국처럼 시민권,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국가가 보호를 안 한다면은 누가 조국을 위해서, 누가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겠냐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저는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 이걸 뛰어넘어서 어떤 정부라는 개념은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결과로 결국은 연관해서 얘기하는 게 한국 유엔 인권이사의 이사국 낙선했다. 방글라데시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등에 밀려가지고 이 10월 12일자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요. 방글라데시가 160% 아시아에서 4개국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인권이사회에 방글라데시, 그다음에 몰디브, 키르기스탄 이런 데가 들었는데 한국이 빠져떼는 데가 글쎄 일본도 글쎄 의당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도 제가 좀 조사를 해볼 필요성까지는 못 넘겠고요. 나와 있는 뉴스에서만 가지고 나와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등등해서 한국이 북한의 인권이라든가 신장 위구르 인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전 정권은 일관했기 때문에 이런 꼴을 당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또 뉴스를 보면은 고 이대준 씨 중어선에 먼저 발견됐던 한자 구명조끼 붕대 착용했다. 그러니까 38시간 동안 혼자서 물속에서 견딜 수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부유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한자 구명조끼라고 그런다면 우리나라 구명조끼는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중국 어선에 올라가지는 못했을 거고 중국 어부들이 부유물 예를 들어 스프치로폴 그뭐 바다에 가면은 그 동그란 통이라든지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좀 부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유물도 던져주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던져줬을 거라고 상상해서 그 서해 공무원 그 이대준 씨는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그 다음에 구명조끼를 입었겠죠. 그러면은 바다에 빠질 때 월북하려고 그 38시간 동안 그 수영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뭐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없을 겁니다. 없을 건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연평도 인근 해역이 조류가 빨라가지고 무슨 그 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자연적으로 북쪽으로 밀려갔을 거다. 이런 해석이 전문가들 해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정권이 완전히 그 월북 이 가족이나 모두 이런 사람들을 그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그런 그 우를 범한 거죠. 그 북한하고의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의 국민 한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그 관련 가족이나 자식까지 전부 다 불명예스럽고 만들고 월북 가족으로 옛날 같으면 이제 빨간 줄 다 쳐야 되는 거죠. 연좌제 때문에 지금은 뭐 연좌제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법적으로는 연좌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연좌제에 걸리는 겁니다. 그 월북이 기정사실화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집안에 뭐 폭탄을 그 정부가 던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 에너지부 국내 배터리 3사와 면담했다. 미국이 조금 뭐 좀 뭐 잘해주겠다는 식으로 올라가는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당 쪽에서의 표현들은 그 뭐 미국 자국 이기주의 뭐 하는데 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이기주의 이거를 국익이라는 말을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야권에서는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 정치 외교를 하는 거지 무슨 저 공자할 맹자왈 하자고 정치 외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 대회라는 게 오래간만에 뉴스에 이제 뜨게 만드는 게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이런 것도 좀 나오게 되네요. 새마을 지도자 대회에서 자위연대 정신과 만났다. 복합위기 극복 상황 행사는 매우 시기적절하다. 새마을 운동의 말하자면은 그 테마가 근면 자적 협동이죠. 우리는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살았었는데, 자, 근면하자. 그리고 이거는 뭐 학생형 시절에는 근면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자. 그리고 서로 돕자. 아니, 스스로 자립해야 된다. 그리고 협동해야 된다. 참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이걸 새마을 정신이라고 해서 새마을 정신을 또 외국에도 우리가 수출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는 깨갱하고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이렇게 내세우지 않았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그래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네요. 참고적으로 전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윤 대통령의 그 취임사 키워드를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어떤 그 정성적인 지표, 아니 정량적인 지표라고 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은 좀 정성적인 그런 측면의 용어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국내 문제, 국제 문제를 다 카플링 해가지고 해결을 해보도록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슬인데 서말인데 이걸 잘 꿰가지고 국내 문제, 국제 문제를 꿰가지고 커플링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때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가 현재 그 지나친 양극화가 돼 있고 사회 갈등이 있고 반지성주의가 판치는
선정주의. 지금도 뭐 뉴스를 보면은 선정적인 기사, 선동적인 이런 것들이 여야나 볼 것 없이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조금 좀 지성주의, 여기 지성주의 나왔으니까 언론의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제가 그 합리주의란 것은 뭐냐면 이거 이성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달리 해석하면은 합리주의라는 것은 생존을 하는데 기여를 하느냐 하면 합리적인 거고요. 생존을 못하고 우리 한국이 멸망한다 그러면 그 합리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거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이익을 얻고 지속적인 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존이 가능한 게 합리주의적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표현을 해봤습니다. AP 포스터 클러그라는 기자의 뉴스인데요. 북한은 푸틴의 핵 위협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제목을 땄습니다. 흉내낸다, 푸틴을 흉내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도 다른 뉴스를 통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관 계속 발사를 해대고 있는데 언제까지 발사할 건지.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한반도라는 것이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엄밀히 말해 여전히 전쟁 중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고, 외국에서는 지금 그래서 한국이 좀 불안한 위험한 나라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조선통신에서 찍은 건데, 참 혼자 왜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지만은, 목덜미에 살이 올라가지고, 김정은이가 쌓아 올리는 거, 이런 거를 또 사진을 또 내보냈네요. 조선통신에서. 북한의 작은 핵실험도 미국의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블룸버그 존 호스코비츠와 차상미 통신원의 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이게 2013년부터 쌓아 올리는 건데 올해 2022년도에 와서 왕창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한반도도 이제 분쟁 발생 가능성, 전쟁 발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터졌고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할 소지 가능성이 확률이 높은 데가 대만이고, 그 다음에 아마 3순위는 한국이 될 거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여기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충근 씨라는 선임연구원인데, 이게 이충근 박사를 얘기하는 건지, 정치 외교학 박사인 4호 터널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북한에 더 큰 열핵 장치를 시험하기 위해 남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이충근 선임연구원이 말했다. 동명이인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 엉아께서 3연임을 하실 것 같은데, 독재 정권, 그 다음에 언론 통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참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용기가 있다는 게 대견스럽습니다. 베이징의 고속도로 고가도로에서 펄럭이는 두 개의 현수막은 이례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그의 엄격한 코바디 정책을 코비드 정책이겠죠. 그걸 뭐 합성한 것 같습니다. 정책을 비난했다. 시위는 지도자의 임기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며칠 전에 일어났다. 근데 코멘트가 재밌어요. 이런 게 6개월 전에 시작했어야 성장해서 시 주석을 축출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중국인들은 대만과 전쟁을 원하지 않으며
또한 코로나를 가장하여 그들이 빼앗은 작은 자유를 갖는 것에 지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그 코멘트 한 사람이 외국인인지 중국인은 아마 코멘트를 못 했을 거예요. 월 스트리트 저널에 뭐 인터넷이 통제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 상원의원은 바이든에게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을 끊을 것을 촉구한다. 이런 얘기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해가지고 소금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트럼프 때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참 친근하게 잘 나갔는데 또 무기도 많이 팔아먹었는데 푸틴 쪽하고 지금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푸틴이 그 천연가스를 뭐 이렇게 그 중단한다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한다 뭐 이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 유가 인플레로 그 난리치고 인플레 감축법도 뭐 돌아가고 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중간선거도 조만간 돌아온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상원의원은 사우디아라고 그 동맹을 끊어라. 그 대신 이제 김가 폭등 압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뭐 뉴스화돼서 나왔습니다. 야후 뉴스인데요. 재밌습니다. 아니 재밌다기보다도 참 자기네들끼리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참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그 행보가 어떨지 참 계속해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산율 이거 참 중요한 주제죠. 조선비주 도쿄 송호철 특파원의 그 뉴스인데 새벽 재택근무 후 출근, 오후 3시 퇴근, 출산율 기적이 일어났다. 요게 그 이토추 상사라고 이토추라면 참 일본의 아주 그 전형적인 그 무역회사하고 엘리트들이 다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토추 상사가. 출산율이 그 직원들의 출산율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이제 우리나라는 뭐 0.82명인데 이게 1점 몇 명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낮은 우리보다는 좋은 거죠. 1고학력 출산 19년 만에 기적. 재택근무 정시퇴근 적극 도입 작년 출산율 2.73명으로 반등. 집에서 세적 근무 후 오후 3시 퇴근. 육아시간 생기자 출산율 1.97%. 그렇죠. 그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야 그래도 뭐 부부관계를 많이 할 시간도 있고 야근하고 스트레스 입성이 있고 몸 피곤하면 집에 와서 쓰러져 자기 바쁘고 그런데 뭐 언제 애 만들 생각을 하겠어요. 뭐 형제지간에 다인가족의 그 샘플로 했는데 여기는 뭐 일본 거지만 GAP 갭이라고 해서 제가 그 갭이라는 용어를 그 대문자로 기업 분석할 때 차이를 갭으로 하는데 요 갭은 사실은 그 의류 브랜드죠. 그 뉴욕에서 유태인이 하는 의류 회사의 그 브랜드입니다. GAP.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 의류 업체 중에서 OEM 방식으로 GAP에 납품하는 의류 섭리 업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세아모라고 그러던 것 같던데 거기서 제가 좀 이 갭 의류를 조금 얻어 입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억이 나네요. 갭이 일본까지도 많이 그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이건 뭐 그거는 사이드 얘기고요. 중미사일 제조사가 만든 배터리사 캘브 5년 후 LG 엔솔 제친다는데 라고 조선비즈 베이징 에서 김남희 특파원의 얘기입니다. 중군과 연계 AVIC와 장수성 지방정부가 공동 설립했다. 에빅이라고 아이빅이라고 발음해야 되나요? 그 미사일 제조사의 이름이 중 배터리 점유율 3위, 세계 7위, 홍콩 증시에 상장했다. 그 유징위 CEO라는 사람이 있는데 5년 안에 세계 점유율 톱 3이 되겠다.
요게 이제 LG 엔소를 뛰어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젊은 여성 대표예요. 참 중국도 이제는 노땅들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다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한 이런 뉴스를 또 냈네요. 그리고 일진그룹 롯데케미칼의 알짜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대체 신사업 발굴 통해 그룹 핵심 동력 찾기 안간힘 해가지고 세계 4위 동박 제조업체래네요. 일진그룹의 일진 머티리얼즈가. 근데 그 롯데그룹의 그 롯데케미칼의 53.3% 지분을 2조 7천억에 넘기는 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이제 그 2023년 언제까지 마무리하게 돼 있다. 내년 2월. 이런 얘기고 또 공시도 됐습니다. 요거는 뭐 기사는 그 위키리스 한국에서 가져왔는데 2022년 10월 11일 그 공시 내용을 보면은 매수인은 그 롯데케미칼이 아니고 롯데케미칼의 자회사겠죠. 롯데배터리 메터리얼 USA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국내 업체가 아니고 요즘은 미국 쪽 업체 자회사에서 그 사는 거로, 자동차 배터리에 되어 있는 거는 어쨌든 미국의 그 법 때문에 미국 그 법인에서 그 사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애들이 끌어들이는 거죠. 끌어들이고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국내 일자리 생기는 거는 참 어렵겠어요. 그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 제외되고 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야, 유엔 코앞서 우리가 니 쫄따구냐? 북체제 보장 아이디어 내라. 이게 그 뉴욕까지 가서 그 야당 그 의원들이 외통위 국정감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국제 관심 끌려 미사일 쏴, 미국이 패권 경쟁, 북한 대사 유엔 연설 방불, 뭐 조선이니까 이제 보수 언론으로 다들 알고 있죠.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상민 국회의원 모양이에요. 그 생긴 거는 무슨 조폭 도목같이 생겨 먹었는데, 대단히 그 체격이 좋네요. 배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떡대가 아주 좋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신 모양인데, 결국은 이거를 보면은 그 문재인 정권이 유지했던 그거를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외교를 이어가라는 주문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뉴욕 그 유엔 주재 대사는 미국이 북한의 그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명시했고, 또 그 핵실험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북한 제재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북한이 집요하게 핵미사일을 계속 집착하고 있다면은 이것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다 했는데, 아니 국제사회가 그 193 뭐 그 해 중에서 우크라이나도 그 러시아가 그 잘못했다 이렇게 표를 던지고 있는데, 이 야당 내가 뭐 육두문자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정도예요. 뭐 나이가 이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한번 면담을 하면은 서로 입으로 욕을 하고 주먹다짐까지 하고 싶은 욕심도 나는데 한번 맞짱 떠볼까 하는 생각으로. 그냥 뭐 이 얘네들이 김정은이 꼬붕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자, 10월 14일자 보름이 이제 10월도 중반에 접어들었는데요. 이상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10월 14일자 스루프 타임즈 역사 기록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